우리가 컴퓨터를 처음에 부팅을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 운영체제가 먼저 메모리에 이렇게 적재가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떤 실제 다른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다시 또 메모리에 추가로 적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실행 내용 중에서 이제 직접 우리가 작성한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처리가 끝나는 것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체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체제가 처리하는 기능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 파일을 오픈을 한다든지 파일 읽기를 한다든지 또는 키보드 입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실행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는 실행하는 프로그램들 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서로 동조를 맞춘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은 우리가 작성한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기능들은 운영체제라고 하는 그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소프트웨어죠. 누군가가 만든. 그걸 만든 사람들은 이제 각각의 기능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를 이제 프로그램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키보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키보드 장치하고 뭔가 통신을 해야 돼요. 키보드 장치하고 뭔가 정보를 주고받고 해서 키가 눌려져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눌려졌으면 그때 뭐가 눌려져 있는지도 읽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키보드 입력에 대한 구체적인 그 키보드 장치하고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미리 운영체제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그 특별한 운영체제 기능을 호출만 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운영체제의 특별한 기능을 호출하는 용도로만 쓴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인터럽터 0번, 소프트웨어 인터럽터 1번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현재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다가 운영체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지정되어 있는 번호 0번, 1번, 2번 각각의 지정된 번호에 대해서 그 운영체제가 미리부터 설계해 놓은 대로 해당하는 기능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겠죠. 운영체제를 실행하다가. 그래서 운영체제 부분하고 응용 프로그램하고는 완전히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쓰는 것이 Return from Interrupt입니다. 그래서 요 나중에 이제 다음 챕터에 나오겠지만 함수를 호출하거나 하는 것들도 보면 이제 다른 함수 위치로 이동을 해서 실행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른 영역, 운영체제하고 응용 프로그램 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은 안 되고 뭔가 특수한 그 방법을 통해서만 이제 넘어가는 거지요.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더 이상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리턴 프롬 인터럽트가 있다 하는 이제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각각의 번호를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요 부분에다가 이제 번호를 표현하는데 어차피 이제 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들은 보면 이제 뭐 개수가 아주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한 256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한돈에 사용을 합니다. 실제 이제 그 리눅스나 뭐 윈도우즈나 이런 OS들도 보면 이제 운영체제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이 한 200가지쯤 돼요. 그 중에 이제 파일 오픈, 파일 읽기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보면 이제 그 운영체제 기능을 사실은 별로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짜는데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고급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면 이제 운영체제 기능들을 막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다른 실행 파일을 불러와가지고 그놈을 실행시키고 그 결과를 받아와서 내가 사용을 하고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라고 하면 운영체제 기능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다른 과목들에서 하게 될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다 하는 게 되겠고 이제 나중에 토이 CPU에 대한 이제 논리 회로를 이제 얘기할 때는 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하고 리턴 프롬 인터럽트는 이제 회로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주 좀 독특한 특수한 기능이고 이걸 위해서는 별도의 회로가 상당히 복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는 거로만 이제 처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한 예제.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이미 다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왜 진도도 안 나갔는데 그 숙제를 하라고 하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 앉아서 듣기만 하면, 아주 잘 가르쳐 주면, 내가 편안히 듣기만 하면 공부가 되는 시대는 고등학교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뭘 공부해야 될지도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야 되고요. 그 필요하면 인터넷을 뒤지든지, 다른 책을 찾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찾아가면서 공부도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다시 요점 정리를 해주고, 뭐 이건 시험에 나와, 뭐 이런 거는 이제 고등학교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수업 시간에 언급을 안 한 것도 당연히 공부의 대상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제 간단한 예제로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한 것처럼 이제 일단 뭐 2000번지부터 메모리에 적재가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왜 굳이 계속 2000이냐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처음에 운영체제가 부팅을 하게 되면, 전원을 켜게 되면 운영체제가 이제 처음에 메모리에 적재가 됩니다. 보통 보면 이제 운영체제는 메모리의 0번지부터 가장 낮은 쪽에 쫙 채워 넣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응용 프로그램은 그 다음 주소에 이제 보통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주소를 뭘로 지정할 거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한 2000번지 앞쪽에는 운영체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2000번지부터 이제 이 프로그램 들어간다라고 이제 그냥 가정을 한 거죠. 물론 이거 숫자를 얼마든지 다른 걸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X라고 하는 변수 읽어드리고, Y라고 하는 변수 읽어드리고, 두 개를 더하고, 그 결과를 Z에 저장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브랜치에서 NZP니까 무조건 루프 위치로, 루프 위치는 자기 자리죠. 자기 자리에서 계속 루프를 돌도록 이렇게 한 거고, X, Y는 각각 이제 어떤 초기 값을 가진 변수 영역이 되겠고, X라고 하는 이 자리에는 2가 들어있고, Y라고 하는 자리에는 3이 들어있고, Z라고 하는 자리에는 그냥 빈칸 하나를 비워놓고,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우선 이제 이거를 어셈블링을 하면, 이게 이제 실행 파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럼 실제 어셈블러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실 부록에 어셈블러에 대한 소스 코드가 들어있어요. 어셈블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C언어로 만들었습니다. 어셈블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거 파일에 들어있겠죠. 이 파일을 오픈을 해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한 줄씩. 읽어가지고 그게 어떤 글자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가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럼 우선 이제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레이블입니다. 레이블. 우선 처음부터 읽어 들어가겠죠. 이제 파일을 처음에 오픈을 해서 읽어드리면, 시작은 2000번지로구나 하는 사실을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로드라고 하는 것이, 이건 로드에 해당하는 기계 코드로 바꾸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알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X라고 하는 것이 아직 몰라요. 그죠? R1은 이제 레지스터 번호니까 뭐 001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Y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주소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기계 코드를 생성할 수가 없는 거지요. 주소가 결정이 돼야지 이 주소로부터 X라고 하는 데까지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옵셋을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계 코드를 넣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이렇게 기계 코드를 바꾸지 못하고 쭉 내려가면서 이런 레이블들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가 2000번지니까 2001번지, 2002번지, 2003번지, 이게 그러니까 레이블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칸부터 시작하면서 이름이 나오고 콜론이 나오면 이건 레이블이다라고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줄 한 줄씩 읽어가다가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콜론이 나오면 이것이 이제 레이블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2000, 2001, 2002, 2003, 2004, 요 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무조건 2004다. 또 내려가서 보니까 X가 나오면 무조건 2005다. Y 2006, Z 2007, 요걸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쭉 검사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주소를 먼저 결정을 하고, 파일을 다시 처음부터 또 읽습니다. 다시. 이제는 load r1, x 하게 되면 요 자리는 2005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확인을 해놨으니까 2005라고 하는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기계 코드로 바꿉니다. 마찬가지 요놈도 y라고 하는 것이 2006번지니까 2006번지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계 코드로 바꾸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내려가면 되겠고, 요 자리에는 그냥 점 필이 나오면 요 위치에는 그냥 2라고 하는 그냥 숫자를 그냥 기록하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3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 되겠고, 블락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냥 편의상 제로를 그냥 기록하는 걸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어셈블러입니다. 그렇게 변환된 거를 이제 새로운 실행 파일에다가 기록을 하고 어셈블러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든 어셈블러든 또는 운영체제든 이런 것들도 하여튼 누군가가 만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게 뭐 아주 뭐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본 그 아주 간단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원래 이렇게 되시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직접 이렇게 주소를 쓰지 않고 레이블을 썼죠. 그죠? 왜냐하면 그게 훨씬 편하니까. 처음부터 주소를 썼으면 이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한 줄, 프로그램 한 줄 추가를 하게 되면 주소가 줄줄이 쫙 바뀌어버리죠. 여기다가 명령 하나가 더 추가가 치면 X, Y, Z 주소가 막 또 바뀌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그때마다 이걸 일일이 다시 또 새로 고쳐야 돼. 이 프로그램 한 줄, 명령 한 줄 들어가는 순간 요 값을 6, 7, 8로 딱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하죠. 대신에 그냥 레이블만 지정해놓고 하여튼 그 주소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주소 이렇게 이제 지정하는 것이 레이블인 거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레이블을 쓰면 굉장히 이제 편한 것이고 어쨌든 이제 이것을 기계 코드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주소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0번지부터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메모리의 2000번지에는 이 로드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앞에 우리가 본 그 룰대로 쫙 바꾸면 이러한 코드가 나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5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2000이고요. 그럼 2000부터 2005까지의 차이는 이제 값이 4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그죠? 2000부터 2005까지니까 차이가 5인데 항상 프로그램 카운트는 1만큼 증가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실제로는 4가 되는 겁니다. 2001과 2004, 5초 사이니까. 그래서 요 옵셋 부분, 요만큼, 이렇게 16비트에 4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 거죠. 4가 들어있는 거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것들도. 이렇게 해서 이제 기계 코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요 브랜치 명령어, 아까 이 브랜치 명령어는 NZF에서 무조건 자기 자신의 주소 2004번이죠. 그죠? 이걸 그러니까 이 명령을 읽어오게 되면 항상 CPU는 현재 주소의 명령어를 읽어오게 되면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트 값은 1만큼 증가를 해 있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또 명령 읽어올 때는 하나 증가해 있는 그 주소에서 명령을 읽어오겠지요.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명령어 이것을 읽어오게 되면 실행하기 전에 프로그램 카운트 1만큼 증가해 있는 거죠. 2005가 되어 있겠죠. 따라서 2004로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현재 값에서부터 2005니까 마이너스 1을 더해주게 되면 200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 요만큼이 마이너스 1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리에서 계속 무한루프를 도는 거죠. 그죠? 현재 이 프로그램은. 그리고 여기에 field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이제 명령어가 아니고 그냥 값입니다. 값.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1을 채우라고 했기 때문에 요 32비트로 요 32비트 값이 그냥 2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3이 되겠고 여기는 그냥 편의상 0을 채운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계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뭐 이건 이제 편의상 16진수로 그냥 보기 쉽게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어셈블리 언어가 아니고 그냥 기계 코드로 바로 작성을 하겠다. 내가 쓸 수 있는 어셈블러가 없어. 그럼 처음부터 그냥 실행 파일에다가 처음부터 이런 식의 이게 해당하는 값을 그냥 거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어셈블러를 쓴다고 치게 되면 어차피 시작 주소는 똑같이 써야 될 거고 조금 전에 본 그 기계 코드에 맞게 .fill하고 첫 번째 명령어, 두 번째 명령어 이렇게 쭉 채워놓고 이거를 어셈블러를 거치게 되면 당연히 첫 줄에는 이 코드가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들어가겠죠. 이걸 실행해도 앞에와 똑같은 프로그램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기계 코드를 직접 우리가 집어넣은 거죠. 기계 코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이걸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명령어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어셈블리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되겠고 이렇게 바꾸는 작업은 어셈블러를 통해서 자동으로 해주는 걸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 코드 작성하는 것보다 어셈블리언으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런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실행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소위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메모리에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시점에는 메모리에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들어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아까 본 것처럼 2000번지부터 주르륵 주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그 기계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2000번지부터. 그리고 이 CPU는 항상 이제 현재 명령어를 읽어와서 그 명령어가 뭔지에 따라 가지고 실행을 하고 또 다음 명령을 읽어오고 실행하고 이것이 끝없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CPU 내부에서는 보면 R0부터 R6까지가 있고 프로그램 카운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트는 R7하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명령을 실행하고 난 뒤에 컨디션 코드가 바뀌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것이 N비트, Z비트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진행 과정을 컨트롤하는 회로가 내부에 따로 또 있어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순차 논리 회로로 만들어집니다. 이 순차 논리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매번 명령을 읽어오기 위해서 프로그램 카운트에 들어있는 값을 메모리에 주소로 내보내고 읽기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이제 그 주소에 있는 값이 메모리에서 나오겠지요. 나오면 그것을 받아다가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일단 읽어온 명령어를 이제 instruction register라고 이제 내부에 들어있는 건데, 이 명령어 레지스터죠. 일단 내부에 일단 갖다 놓고, 그럼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카운트가 2000이었으면 이 값이 이렇게 와서 이게 딱 들어오겠죠. 그런 다음에 이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하는 동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코드가 000이냐 001이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순차 논리 회로가 이제 진행하는 과정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로드에 해당하는 명령어가 있다. 아까 같이 2005번지에 있는 메모리 내용을 읽어와서 뭐였죠? 아까? R1에 집어넣는 거다. 라고 하는 명령어라고 치게 되면, 그러면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명령어 기계 코드로부터, 여기 들어있는 기계 코드로부터 메모리 주소를 계산을 하고, 즉,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에다가 옵셋으로 들어있는 요 값만큼을 더한 것을 메모리 주소로 계산을 해서 메모리에다가 보내서 읽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또. 그럼 2005번지가 주소가 나가고 메모리 읽기가 가겠지요. 그러면 메모리에서는 2005번지에 들어있는 이 값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R1에다 탁 기록하면 첫 번째 명령어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명령은 다시 또 역시 또 프로그램 카운트에 있는 값을 메모리 주소로 내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미 값이 1만큼 증가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001이 나가겠죠. 그래서 2001번지에 있는 명령어를 읽어와서 다시 또 여기다 넣어놓고 이것이 뭔지에 따라 가지고 또 명령을 실행을 하고, 이것이 끝없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CPU가 하는 일은. 자,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메모리에 적재가 됐을 때 일단 적재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제 2000으로 이제 지정이 먼저 이제 초기화 돼줘야 되겠죠. 그리고 컨디션 코드 레지스터에는 N비트, Z비트 둘 다 그냥 0이라고 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2000이라고 하는 값이 메모리에 보내주고 읽기를 하게 되면 이 값이 이렇게 와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이 값이 읽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프로그램 카운트 값은 2001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2005번지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메모리에 이제 레지스터 1에 저장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을 다시 2005라고 하는 주소를 메모리에 보내서 이거 읽어와가지고 가져온 것을 여기다 기록한 것이 첫 번째 명령어가 끝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다음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이제는 또 2001번지를 또 보내서 메모리에서 읽어오게 되면 이것이 여기 들어오게 될 테고 그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또 적절하게 진행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2001번지 것을 읽어오게 되면 이 값이 이렇게 와서 명령어 레지스터에 들어오고 프로그램 카운트 1만큼 증가를 해 있고 이 내용은 2006번지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R2에 기록해라 하는 명령어가 있다 이거죠. 따라서 그걸 실행을 하게 되면 2006번지라고 하는 주소가 메모리에 나가고 읽기가 나가고 이 값이 읽혀와서 그것이 R2에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명령어가 끝나고요. 나머지 과정이 똑같습니다.
이제 2002번지에 있는 명령을 읽어와서 가져오고 이 명령은 아까 add 명령어였죠. 그죠? 그래서 R1과 R2를 대해서 R3에 넣어라 하는 add 명령어였어요. 그래서 그걸 실행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메모리하고 상관은 없고 내부에서 R1과 R2 값을 더한 결과가 R3에 기록되는 것이 현재 명령어 실행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더하기 명령을 했기 때문에 컨디션 코드 레지스터 값이 이제 영향을 미치죠. 산술 연산, 논리 연산은 이 컨디션 코드 레지스터 값이 바뀝니다. 로드 스토어는 아니고요. 근데 지금 값은 계산한 결과가 5였어요. 5. 5라고 하는 것은 제로도 아니고 네거티브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제로도 아니고 네거티브도 아닌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다시 이제 2003번지 명령을 읽어와서 또 실행을 하게 되면 2003번지 것이 읽혀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트 1만큼 증가했고 실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R3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2007번지에 기록해라 하는 스토어 명령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실행을 하게 되면 R3에 들어있는 이 값을 메모리에 2007번지 주소에다를 내보내고 값은 5를 내보내서 기록해라 라고 하면 메모리에는 2007번지에 5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03번지 명령어 실행이 끝나고 그다음 2004번지 명령어를 다시 또 이제 읽어오게 되면 2004번지 값을 읽어오게 되면 명령어로 해서 들어오고 프로그램 카운트는 2005로 증가를 했겠죠. 2005로 증가를 했는데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내용은 2004번지로 가라 하는 명령어야. 2004번지로 가라는 얘기는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2004로 바꾸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트를 2004로 다시 바꾼 겁니다. 2005로 증가했던 놈이 이걸 실행을 하면서 다시 2004로 바뀐 거죠. 이렇게 해서 2004번지 명령어가 끝났고요. 이걸 또 실행을 하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이제는 다시 또 2004번지 주소가 나가서 읽어오고 프로그램 카운트는 2005로 증가를 하고 이걸 실행을 하니까 프로그램 카운트 값이 다시 2004로 바뀌고 계속 이 자리에서 끝없이 이제 도는 겁니다. 이게 이제 CPU가 실행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CPU가 실행하는 부분은 이제 내부에 이런 몇몇 저장 장치들, 소위 말하는 이제 레지스터, R0, R1, 뭐 프로그램 카운터, 컨디션 코드 레지스터 이런 식의 내부의 저장 장치들에다가 그 다음에 그 아까 산술하고 제어, 산술 연산하고 제어를 하는 부분,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 AND, OR을 처리하는 회로가 있고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CPU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내부에는. 자,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봤던 어떤 어셈블리 언어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것을 이제 기계 코드로 바꾸는데 그 어떻게 바꾸는지를 그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외우라 그러면 외우겠어요? 못 외우지, 그죠? 나도 못 외워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외울 필요가 없고요. 대신 이제 아마 그 나중에 이제 이번에는 시험 범위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만 다 나중에 이제 이 범위가 포함될 때는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그 표는 줍니다. 그래서 그 표에 맞춰가지고 그걸 참고를 해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주고 그 다음에 이 표도 같이 제공을 한다 이거죠. 이걸 보고 하나씩 맞춰 넣을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코드가 뭔지는 우리가 뭐 기억할 수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 표가 제공이 되면 이걸 보고 이제 어셈블리 언어 프로그램 하나씩 이렇게다가 기계 코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기계 코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보고 그 기계 코드 프로그램을 보고 갖고 이 표를 근거로 해서 다시 역으로 만들 수도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기계 코드가 뭐 이런 코드가 들어있어요. 어느 주소에. 뭐 하여튼 0x, 0fcb1234 이런 그 기계 코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명령인지를 역으로 우리가 알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걸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될 테고, 그러면 이제 000011 이게 도대체 무슨 명령어냐? 여기서 000011로 시작하는 걸 찾아보면 오아밖에 없어요, 그죠? 시작하는 부분이 000011로 시작하는 것은 오아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아 명령어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오화 명령으로 오구나. 그럼 이거는 그냥 111이었고요. 여기 보니까 100이야. 이건 레지스터 4번이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놈은 1101이니까 레지스터 5번이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퍼란드는 레지스터 4번, 목적지 레지스터는 레지스터 4번, 그 다음에 소스 레지스터는 레지스터 5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0인지 1인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데 0이면 요 뒤에 값이 적석 값이 되는 것이고 1이면 요 부분만 봐서 두 번째 레지스터가 되는 겁니다. 여기 1이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16비트를 값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이 4비트 잘라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만 보면 이 명령어인지를 역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계의 코드를 이진수로 쫙 풀어놓게 되면 이것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계의 코드로 만들어진 것을 다시 어셈블리언으로 역으로 번역도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물론 우리가 직접 손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것을 소위 말해서 역 어셈블러, 디스 어셈블러라고 합니다. 역 어셈블러. 그러면 이제 디스 어셈블러도 어디 또 있나요? 물어보는데 우리가 쓰고 있던 토이 시뮬레이터, 그 속에 디스 어셈블러가 들어있는 겁니다. 토이 시뮬레이터는 어셈블리 언어가 아니라 기계 코드로 되어 있는 것만 파일을 가져와서 그걸 화면에 보여주면서 어셈블리 명령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바로 그 속에 디스 어셈블리 기능이 들어있는 거죠. 크로스 어셈블러는 가끔씩 이제 쓰는 말인데, 이건 이제, 보통은 이제 어셈블러든 컴파일러든 또는 디스 어셈블러든 간에 현재 그 컴퓨터에서 실행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통은. 그걸 보통 이제 뭐 자체 컴파일러, 자체 어셈블러, 또 영어로는 네이티브 컴파일러를 말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내가 이 컴퓨터에서 뭔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데,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을 하고 또는 C 언어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셈블러나 컴파일러 실행을 해서 뭔가 실행 파일을 만들었지만 이 실행 파일이 여기서 실행될 게 아니라 딴 데 가져가서 실행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용도로 쓰는 컴파일러 어셈블러를 크로스 컴파일러, 크로스 어셈블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실행될 프로그램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개발하지 않죠. 일반 PC에서 합니다. PC에서 그 안드로이드 폰용 전용 컴파일러를 쓰고 전용 어셈블러를 씁니다. 그게 크로스 컴파일러, 크로스 어셈블러죠.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서 만들어진 실행 파일은 그냥 그 PC에서는 절대로 실행이 될 수 없는 프로그램이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옮겨와서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크로스 컴파일러, 크로스 어셈블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셈블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소프트웨어고 결국은 이제 어셈블리 언어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읽어들여서 기계 코드로 되어 있는 실행 파일을 생성해내는 소프트웨어인데 그걸 어떻게 이제 또 어셈블러라고 하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인가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조금 전에 이미 했었는데 그래서 이 어셈블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처음에 어셈블리로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읽어와가지고 쭉 검사를 하면서 레이블들이 뭔지를 쭉 검사를 하고 각각의 주소가 뭔지를 정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통 심볼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심볼. 그러니까 레이블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걸 심볼 테이블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패스 1에서는 전체를 쫙 검사를 하면서 그 레이블들에 대한 주소를 결정하는 그 심볼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패스 2에서는 다시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또 읽어드리면서 이제는 심볼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주소를 활용을 해서 이제 기계 코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해서 실행 프로그램 파일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그 역 어셈블링을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아까 본 것처럼 2004번지라고만 되어 있지 이게 도대체 원래 레이블이 뭔지는 모르죠. 원래 레이블 이름이 뭐인지는. 그래서 그 원래 이름까지도 나중에 그 활용할 가치가 있겠다. 그러면 이 실행 파일 속에 이 심볼 테이블 정보까지도 같이 기록해놓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소프트웨어 컴파일러 이런 데서는. 그러면
실행 프로그램 속에 실제 프로그램 실행에는 사용이 안 되지만 심볼 테이블 정보를 여기다 같이 끄트머리에다 추가를 해놓게 되면 나중에 역 어셈블링 할 때에 2004번지면 이게 루비라고 하는 레이블이었네 라고 해서 그 이름을 그대로 붙여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분리를 해서 한 개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파일에 분리를 해서 프로그램 작성을 하고 나중에 각각을 컴파일해서 묶어야 되는 경우 그 경우에도 심볼 테이블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은 한 개의 파일에만 있다라고 가정을 했고 심볼 테이블을 더 이상 안 쓴다고 봤기 때문에 실행 파일 속에는 심볼 테이블 기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어셈블러가 실행을 했을 때 어셈블링을 한 과정에서는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리스트 파일은 이제 실행한 내용을 그냥 이제 일종의 그 확인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건 실행에 아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이제 그냥 해당하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기 때문에 실행을 하면서 직접 뭔가를 파라미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리눅스라든지 또는 이제 시그윈 이런 환경에서 실행할 때는 즉 직접 우리가 명령을 직접 키보드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때는 여기다가 직접 이름을 바로 파일 이름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래 프로그램이었으면 그것이 이제 리스트 파일은 이게 이제 원래 이게 프로그램이었죠. 원래 프로그램이었고 요 이후 부분이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 원래 프로그램이 몇 번째 줄에 있었느냐. 그래서 요것이 3번 줄, 4번 줄, 5번, 6번, 7번, 8번은 블랭크 라인이었고 9번 줄, 10번도 한 줄 비어 있었고 11, 12, 13 이렇게 이제 라인 번호가 나오고 각각에 대해서 기계 코드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주소는 뭐가 되는지 요걸 이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심볼들은 어떤 것들이 사용이 되어 있는지 이걸 이제 그냥 참고로 이제 이렇게 그 프로그래머한테 이제 보도록 제공해주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또 만들어져 있냐? 그것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책에 사실은 요 내용이 조금 틀려 있더라고요. 책에 있는 내용이. 그거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실제 실행 파일에 이제 이러한 기계 코드를 어떤 식으로든 실행 파일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실행 파일 속에는 그거에 대한 기계 코드가 물론 당연히 들어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그거 말고 추가로 부가적인 정보가 또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은 메모리 어느 번지부터 적재가 되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실행 파일이 지금 내가 이 실행하고자 하는 이 컴퓨터에 맞는 건지 제대로 된 형식으로 만든 건지 예를 들면 다른 이상한 무슨 음악 파일을 가져와서 실행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기계 코드로 어셈블링 결과로 나온 파일인지 이걸 구별하기 위한 특별한 표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식의 등등등 정보들을 보통 파일 앞에다 이제 넣어줍니다. 실제로. 그리고 끄트머리에는 이제 심볼 테이블이 들어가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그 프로그램을 갖고 이렇게 실제 이제 토이 이 어셈블러를 통해서 생성되는 실행 파일의 파일 포맷은 이런 형식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 보여준 건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요 4바이트에는 32비트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매직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것이 지금 이 토이 어셈블러로부터 만들어진 실행 파일인지를 구별하고자 하는 특수 코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코드에 맞아 떨어지면 이건 지금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거고 저 코드가 틀리면 이건 뭐 다른 파일이네 라고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32비트에는 실제 이것이 이제 메모리상에 어디에 적재가 되어야 될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고요. 아까 오리진 했을 때 바로 준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계 코드가 들어가고 이제 심볼 테이블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작성한 그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그 3-6.5였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 이것이 이제 이거는 텍스트 파일도 아니고 바이너리 파일이죠. 이진 파일입니다. 이진 파일. 그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편집기로는 볼 수가 없고 이진 숫자로 뭐가 들어있는지를 이제 뭐 적절한 다른 이제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지. 그죠? 뭐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OD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이건 뭐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걸 가지고 보게 되면 실제 이제 내용이 제일 첫 번째에 매직 코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어느 주소에 적재해야 될지 적재 주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계 코드가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요 값이 사실은 매직 번호를 이제 우리가 부여할 때에 뭐 적절하게 이제 다른 것하고 구별할 수 있는 번호를 적절히 쓰면 되는데 이거 사실은 아스키 코드로 TOY입니다. 토이. 그래서 TOY 그 다음에 이게 널 캐릭터 하나를 붙여놓은 걸로 이제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윈도우즈든 아니면 이제 유닉스든지 간에 리눅스든지 간에 이런 실행 파일 포맷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리눅스를 쓴다고 하더라도 리눅스에 쓰는 실행 파일 포맷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A.out 포맷, 뭐 CUP 포맷, ELF 포맷,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포맷에 따라 가지고 이 내부에 기록하는 형식이 좀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포맷인지를 매직 코드를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번호를 고유한 번호를 부여를 하고 실제 실행할 때에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형식에 맞게 이 파일을 해석을 해서 읽어내면 되는 거죠. 메모리 적재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행 파일을 이제 윈도우즈나 이런 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그 실행 파일을 갖고 운영체제한테 실행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은 운영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행 요청이 오면 운영체제로 그것도 일종의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몇 번 이렇게 이제 번호가 부여되어 있을 겁니다. 운영체제로 들어오면 이제 지정되어 있는 파일 이름을 갖고 운영체제 내에서 파일을 오픈을 하고 매직 번호 한번 검사를 하고 그 포맷이 뭔지를 확인을 하고 이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몇몇 그 범주 내면 그게 맞게 적절하게 메모리를 확보를 해서 여기다가 읽어다가 메모리에 넣고 그 번호가 맞지 않으면 이건 실행할 수 없는 거다라고 거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실행에 맞는 거면 이제 그 실행 파일, 그 기계 코드 부분을 지정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에다 쫙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위한 시작 주소를 프로그램 카운트 값에다가 세팅을 하고 뭐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한 얘기들은 따로 이제 별도의 과목에서 할 거고요. 그 시뮬레이터는 이미 여러분들 많이 써봤을 거고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명령어 중에서 넥스트는 많이 써봤을 겁니다. 넥스트는 많이 써봤을 거고요. 그러니까 매번 한 줄 한 줄씩 실행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R은 혹시 써봤나요? run 하면 그냥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주르륵 가는 겁니다. 계속 연달아 실행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면 이제 그냥 끝까지 가지 말고 적절한 위치까지만 가서 탁 서기를 바래요. 넥스트는 한 줄만 명령 한 개 실행하고 정지하고 한 개 실행하고 정지하고인데 그게 아니라 좀 적절한 위치까지 주르륵 실행하고 딱 정지를 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프로그램 어느 한 부분에 앞에서 한 10,000번쯤 루프를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작업을 내가 보고 싶은데 그 10,000번 루프 도는 걸 계속 넥스트 누를 수 없잖아요. 그러면 10,000번 루프 돌고 난 그 바로 다음 위치에다가 딱 정지하는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브레이크 포인트예요. 브레이크 포인트.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하고 해놓은 상태에서 run 하게 되면 쭉 실행하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된 주소가 딱 가면 그게 딱 정지를 한다 이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지금은 메모리에는 변수 값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레이스트 값은 뭐가 되어 있고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좀 복잡한, 좀 실행 시간이 긴 프로그램들은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지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프로그램이 지금 요만큼 짧은 게 아니라 이게 뒤에까지 쭉 늘어 있으면 뒤에 부분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고 싶잖아요. 실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이제 뒤에 부분 보고 싶으면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주소를 주게 되면 그 주소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보여주는 이런 기능이 있고, 뭐 퀴트는 그냥 이 시뮬레이터를 종료하는 게 되겠고, 헬프는 이 메시지를 다시 보여주는 게 되겠고요. 이건 뭐 레지스터 보면 이미 알 테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있는 요 값이 이것이 이제 매번 명령을 읽어올 때마다 뭐가 들어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을 테고, 컨디션 코드 레지스터에 N비트, Z비트가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으면 글자를 표시하고,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이픈을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것이 표시되어 있는 위치가 현재 실행해야 될 명령어가 되겠고, 요게 이제 명령어 입력 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주소를 표시하게 되겠고, 실행된 결과가 이게 들어있게 되겠고, 바뀐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로 2005번지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2005번지에 요 B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이 되어 있다. 이런 표시죠. 이 상태에서 이제 R 명령을 갖고 run 하게 되면 쭈루룩 실행하고 여기서 딱 씁니다. 그렇게 해서 run을 했더니 이것을 딱 정지를 했고, 지금까지 실행한 결과가 뭐 이렇게 이제 레지스터 값들도 있고 하겠죠. 레지스터 값들도 있고, 메모리 값들도 뭐 적절하게 변경된 것들이 있을 테고요. 요건 이제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지금 실행할 자리는 여기인데, 어쨌든 2002번지부터 내용을 봐달라고 하면 2002번지부터 쭉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원래 프로그램이고, 여기까지는 요 이후 부분들은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아닌 거죠. 그죠? 이 프로그램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메모리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2008번지까지는 이 프로그램의 영역이지만 2009번지부터는 이 프로그램의 영역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값이, 이런 값이 들어있더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어쨌든 요 시뮬레이터를 여러분들이 좀 써봤는데, 아마 어셈블리언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시뮬레이터를 갖고 실행해볼 기회는 앞으로는 아마 이제 없을 겁니다. 대신에 이걸 언제 쓰냐면,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 그 새로운 보드를 개발할 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새로 하나 개발한다고 치면 새로운 하드웨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그 기판에다가 뭐 그 CPU 꼭 그렇게 하면 그냥 작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찾아서 고치고 뭐 이렇게 선도 다시 연결하고 이런 작업하려고 하면 이제 기계어 코드부터 다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때는 메모리에 뭐가 들어있고 기계어 코드는 값이 뭐고, 이게 왜 이 명령어 실행이 안 되지,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새로운 컴퓨터 하드웨어를 개발할 때라든지, 또는 아까 운영체제 내에서 어떤 장치들을 컨트롤할 때, 이때도 어셈블리 언어가 직접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뮬레이터 사용할 때에 이제 명령어 한 줄 한 줄을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해놓고 쭈르륵 가서 거의 정지를 시키거나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요 시뮬레이터에서는 이제 어셈블리 언어 명령어 단위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C 언어나 자바 언어, 그럼 만들어진 고급 수준 언어로도 그런 기능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디버거라고 하죠. 디버거를 써야겠는데, 예를 들어 비주얼 스튜디오 같으면 비주얼 스튜디오 속에 디버거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눅스 이런 데 보면 뭐 DBX나 이런 식의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램은 사실은 디버거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들, 몇천 줄, 몇만 줄 되는 프로그램들을 디버깅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어디다가, 거기도 이제 C 언어나 자바 언어로 한 줄 한 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뭐 next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특정한 함수나 뭐 이런 자리에다가 정지를 시키고 싶으면 역시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run 하면 가다가 거기 정지를 하고, 이런 기능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셈블리 언어 명령어 단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썼지만, C나 자바 같은 고급 수준 언어에서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 디버거가 있습니다. 그거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10줄짜리, 20줄짜리 프로그램 갖고 세상에서 일할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좀 복잡한 프로그램을 뭘 작성한다고 보면 디버거를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필수입니다, 그건.